정말 반갑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이 한글 기계화가 굉장히 한글학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글 발전, 우리나라 발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표하기 전에 마침 최용식 회장님 할아버지 아까 말씀 나와서 70년대에 돌아가실 때 이 한글 기계화에 대해서 토론하시다가 서로 격론이 벌어져서 쓰러지셔서 며칠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공병호 박사님께서 이거야말로 이 나라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이것을 일생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마침 한글 박물관에 참 최고 실지하는 분 오셨던데 관장도 온다고 했다는데 한글 박물관을 지차고 한 게 이 한글의 훈민정음 원리에 따라서 발전, 또 이 한글 기계화, 한글이 세계 문자가 될 수 있는 글자인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발전 기지, 연구 기지를 만들자 해서 한글 역사문화관으로 지차고 했습니다. 여기 국어원의 최용기 박사도 마침 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고서 책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한글 박물관이 안 된다, 자문위원회 다 빠지고 한재준 교수하고 저만 들어가서 한글 박물관 안 된다, 이름 자체 왜 한글이 박물관에 들어가느냐, 그 반대하다가 정말 이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못했습니다. 마침 한재준 교수도 오셔서 오늘 주제가 고창수 교수 이제 옛 글자 고 쓸 수 있게 안 되는 것 때문에 고심하다가 그걸 넣게 할 길을 찾자 몇 년 전부터 김수롱 박사와 의논하다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수롱 박사 수고하셨고요. 이 고창수 교수님은 중세 국어학자입니다. 근데 옛 글자를 쓸 수가 없으니 이건 아니지 않느냐, 연구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것은 원래 공병 박사님이 생각하던 그 문제이기 때문에 저거 뜻이 통해서 이걸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결론 얻기보다 이게 시작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진짜 한글이 훌륭한 글자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세계 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자 하는 데서 저는 의미를 크게 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늘날은 연필로 붓으로 글을 쓰는 시대가 아니고 컴퓨터, 샘틀이나 전화기, 자판을 통해서 글을 쓰고 또 글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대한 연구도 길도 하나도 찾질 않고 정보도 관심 없습니다. 나는 이 한글학회에서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있다가 지난해 3번씩 자판을 복수 표준으로 하자고 이렇게 했었는데 못하고 마침 이제 그거 끝나면은 고창수 교수하고 이 일을 차를 마련하자 했는데 김수롱 박사가 있어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한글은 세계 모든 언어도 적을 수 있고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다고 훈문정음 해례본에 언해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저는 공병호 박사님을 모시면서 그래서 88년도 정에서 90년도 하이텔 철지안 할 때 여기 마침 중학생인 김용목 군이 한글사랑 PC통신의 회원이었어요. 공 박사님의 그 뜻을 이해하려고, 중학생이지만 천재예요 저 친구도. 이 길을 열겠다 돌아가신 다음에 해서 일단 발표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에 한국어 정보학회 활동하면서 김명수 선생이 이 폰드라든지 또는 이 코드 전문하길래 거기를 찾자 했는데 저는 엊그제 이 발표까지 이렇게 잘 한 줄은 몰랐어요. 참 이 고창수 교수님이 여기 발표한 길에 보니까 이런 그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옛 글자를 쓸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3벌씩 이런 자판도 복수 표준으로 해야 좋겠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합형 코드 또 한글 오토메타 이런 정말 그런 생각과 중요한 걸 제시를 하셨길래 찬성하면서, 그런데 이게 가야 할 길이고 해야 할 일인데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지난해 제가 정부에 3벌씩 자판을 복수 표준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하다가 못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라가 그런 나라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일단 토론에 넣고 가려고 합니다. 이 공병호 박사님 정말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한글은 진짜 이게 세계 소리 다 적을 수 있는,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길을 그분은 다 연구를 해서 미국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3벌씩 자판에 이런 조합형 코드여야 된다. 그때 나라의 기준이 2벌씩 자판 표준이고 2350자만 쓸 수 있는 게 코드 표준이었잖아요. 일단은 24자로 1172자를 쓸 수 있다고 하는데 2350자만 쓰니 손가락이 10개인데 2개만 쓰게 하고 이건 다 묶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 박사님한테 그걸 배우고 이거야말로 할 일이다 깨닫고, 참 여기 공병호 박사님 살아 93년도에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저도 여기 맹인입니다. 우리 일단은 공 박사님의 훌륭한 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 마침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 한글 문화원 자리예요. 미국에서 오셔서 이 자리는 한글 문화 유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아리아 한글이 태어났습니다. 3벌씩 자판 또 코드 완성형이 아니다 하는 걸 그렇게 강조하시고 연구하시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 2년 전에 아까 그 했던 건데, 이 타작이 3벌씩 이 글꼴을 일부러 여기다 넣었는데 이게 공병호 박사의 3벌씩 글꼴 이 모형입니다. 그분 거는 지금 컴퓨터 내 저기 실현이 안 돼서 못하고, 글꼴도 자유롭게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쓸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훈민정음 초성, 중성, 종성 특징과 장점, 원리를 실현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 길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글 박물관을 지차고 한 게 그 자리에서 그런 데 연구 발전 기지로 하자고 했고, 박물관 첫 전시를 한글 기계화 특별전으로 하자고 공병호 박사의 아드님 공원태 원장과 그 사모님까지 모시고 가서 한글 박물관 다 지었을 때 옥상에까지 올라가면서 그걸 하기로 초대 박물관장하고 합의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실력자들이, 나랏돈 빼먹는 사람들이, 어영 교수가 박물관 큰 책방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침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하다가 저기 계셔서 처음 질 때부터 애쓴 분이 계셔서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한글 기계화, 또 지금 세종학당 간판도 중국 대학에 2006년에 가서 2007년에 처음 붙였고, 국립국어원장 이상구 원장과 최용기 부장이 와서 보고 같이 행사하면서 정부가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길을 한글 역사문화관에서 하자고 해서 참 많이 지키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분이라도 앞으로 지난해 못한 것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분 남았습니다. 네,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이게 그때 한말글 사랑 결의 모임이라는 우리가 한말글 사랑 이야기 마당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33년째 됐습니다. 여기에 그때 공병호 박사 한금이라는 건물에 붙였던 현수막이고, 이게 안 버리려고 빨아서 말렸었는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하여튼 이 글꼴이 공병호 글꼴입니다. 자, 이게 마침 우리 고창수 교수가 이 글꼴을 이게 공병호 박사 글꼴과 비슷하길래 보여주려고, 이런 게 다 인터넷이나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이런 데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못 쓰고 있습니다. 자, 돌아가시기 전에 고마워서 이런 것도 해드렸는데, 이 3벌씩 지난해 자판을 국가 복수 표준으로 하자고 2벌씩만 하지 말고, 이게 정부에 건의해서 이게 답변입니다. 뭐 죄졌습니까? 새카맣게 칠해가지고 이 답변이 왔어요.
전 기가 막혔어요. 제가 58년째 정부에 건의하고 문서 답변이 봉투 모여서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런 답변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광화문 행사 끝나면은 하려고 했는데, 자, 이렇게 새까맣게 하고 마지막 발언에 결과가 뭐라고 했냐? 9명 중에 6명 반대, 1명 창선, 2명 기권인데, 이 컴퓨터 전문가라는 전문위원들이 전문 지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의식도 없어요. 문화재위원하고 똑같습니다. 나라 돈만 빼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여주려고 이번에, 자, 이게 최종, 그때 신청을 할 때 우리 김영묵 군하고 같이 하려고 다 회사 직원이 바빠서 못하고 양황성 사장하고 해서 가서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발언에 여기 양황성 사장이 한 기술 관계, 이거 다 해야 한글이 발전한다 했고, 이 한글 우리가 덮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한글의 특징과 장점을 살리고 이 나라 한글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복수로 해달라, 마지막 발언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문가 의견이라는 게 사람들 보면 뭔지 알아요? 2벌씩 자판이 문제가 있지만 그걸 개선하는 게 좋다. 그리고 3벌씩은 당신들이 많이 써가지고 국민 실용 자판으로 표준을 하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이게 나랍니까? 이게 지금 네이버니 다음에 옛날에 3벌씩 그냥 상구공 쓰다가 옛 글자 쓰면은 아까 이런 글자가 다 나오는데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올렸어요. 근데 근래에 이게 후민정음 해례본이라든지 옛 글자 하니까, 이건 페이스북에 며칠 전에 제가 올려, 그대로 다 옛 글자들이 이제 올라가요. 많이 발전했어요. 하도 떠들어대니까 바꿨는지 이건 네이버예요. 다음도 올라가요. 이제 옛 글자 다 올라가요. 그런데 쓰려고 하면은 안 돼. 그냥 올라가요. 이 빤이라는 걸 써서 쓰면 써지는데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거기서는 미은 이런 식이 돼요. 지금 이렇습니다. 예? 지금 한글 장점이 살고 빛나려면은요, 해야 할 게 많습니다. 나는 마침 여기 안 가시고 계시네 한글 박물관이 앞으로는 이런 일 연구 발표도 하고 국민들에게, 아까 김영우 선생이 전부터 이런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실제 저렇게까지 한 줄 몰랐어요. 지난번 발표 내가 안 가서. 고마워요. 이렇게 길을 만들었으면 이거 국민이 쓸 수 있게 해줘야죠. 자판 또는 코드, 폰트 다 해서 우리뿐이 아니라 외국인도 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정부 관계자 오진 않는데 앞으로 이런 자리를 더 크게 마련을 해서 길을 찾아줘야 됩니다. 이거는요, 한글 또 우리 결에 이게 빛나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 문화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말 이게 오늘 중요한 자리고요. 앞으로 이 자리가 제대로 정부 관계자와 또 어떤 국회라든 자리에서 저런 전문가들의 좋은 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일반 국민이 다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옛 글자 못 쓰느냐, 이런 말이 많은데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